3,000톤 정도의 선박을 생각해보면요, 상선이 수백억 정도라고 하면 함정은 수천억에 이를 정도로 요구되는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가장 우선시 되고요.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말대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해양 탈탄소 기술과 함정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에 근무하면서 한국형 차기 호위함 개념 설계라든가 함정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규칙 규정 개발이나 특수 성능 해석과 관련된 기준 마련 업무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상선은 경제성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화물을 실어 나를 때 최대한의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이제 상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함정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수호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전방에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유사시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가장 우선시 되고요. 함정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위한 선박이다 보니까 함정 안에 다양한 탐지 무장 체계를 탑재하고 기본적인 설계 개념이나 원리가 다르다 보니까 비용 관점에서만 봐도 저희가 약 3,000톤 정도의 선박을 생각해보면요, 상선이 수백억 정도라고 하면 함정은 수천억에 이를 정도로 함정의 가격을 일반 상선보다 많게는 10배까지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함정 자체가 하나의 바다 위에 있는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개념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무장을 어떻게 함정에 탑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함정이 한급별로 초기함이나 호위함, 구축함 할 것 없이 전부 굉장히 중무장을 하고 있는 함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대함, 대공, 대잠, 대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함 관련해서는 저희 해성이라고 하는 대함 미사일이 탑재되게 되는데요, 세종대왕항급 이지스함을 보면 128셀 이상의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가 되어서 대공, 대함, 대잠, 대지 작전을 모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군함은 전투함정이기 때문에 함포나 미사일에 대한 피격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강력한 내충격 성능과 낮은 소음 진동 요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함정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크기도 상선보다 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음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엔진 밑에 레질리언트 마운트라고 하는 탄성 마운트를 둬서 진동이 과도하게 함정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적의 미사일이나 어뢰에 맞았을 때에도 주요 기능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격을 당했을 때에도 함승조원의 안전, 그 다음에 배가 자력으로 기지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장비들을 이중화해서 하나의 장비가 손상되더라도 함정이 자력으로 기동을 하거나 탑재 장비들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람의 콩팥처럼 한쪽이 완전히 손상되어도 나머지 부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항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박과 부딪히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항해 레이더 정도로 운용한다고 하면 함정에서는 대공 레이더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레이더를 포함한 탐지 체계를 운용하고 있고요. 또한 피약 식별기라고 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 제가 해군에 있을 때는 신호 감소 기술이라고 하는 소위 스텔스 기술을 도입하는 초창기에서 이제 좀 기술이 무르익는 단계에 있었는데요, 전파를 가장 심하게 산란하는 구조는 저희가 다이헤드럴 구조라고 해서 모서리 구조가 있으면 이제 굉장히 큰 전파를 반사하게 되는데요, 함정 측면에 비스듬하게 설계를 한다거나 레이더파를 흡수할 수 있는 도료를 바른다거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직 발사 체계나 함체 안에 레이더를 내장하는 이지스 레이더, 스파이원 첨단 레이더가 도입되면서 함정의 구조물 형상을 더욱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함정의 레이더 반사 면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선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함정 같은 경우에는 순항 속력하고 최대 속력이 다른데요, 유사시에 긴급하게 어떤 작전 지역으로 출동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최대 함속을 이용해서 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발전기와 가스터빈을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되고요. 사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18노트에서 30노트로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그럼 2배 정도의 힘이 더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3배에서 4배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상선을 타시게 되면 심지어 요즘에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함정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위한 선박이다 보니까 함정 안에 다양한 탐지 무장 체계를 탑재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물들, 박스거더 같은 구조물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선에 비해서는 매우 비좁습니다.
배의 크기를 봤을 때 상선은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고 화물을 싣는 공간이 크다고 하면 군함 같은 경우에는 추진 체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함 중간부까지도 엔진과 가스터빈이 가득 들어차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1900년대 초반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왔고 또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주말트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극한의 스텔스 성능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또 극한의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풀 일렉트릭 프로펄전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발전기 산업 전력으로 추진과 무장 탐지체계 운용을 동시에 하는 걸 가정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레일건처럼 고전력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탑재해서 운용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 어떤 상부 구조물이 큰 함정이 나왔다고 보고요. 혹은 티콘데라고급 순양함이라고 부르는 함정이 있는데요. 그 함정을 보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했는데 상부 구조물 위에 그냥 그 레이더를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분수, 머리가 엄청 큰 가분수형 함정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새로운 형상들의 함정 컨셉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해군을 가정한다고 하면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승조원수의 급격한 변화일 겁니다. 승조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자동화된 시스템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무인 체계들이 다양하게 운용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헬기 2대로 경납할 수 있는 공간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이상의 무인 체계를 동시에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발전 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해오고 있고요.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생된 전력으로 함정을 운용할 때는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무장 탐지 체계를 운용할 때는 그에 맞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스타링크 같은 통신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적도 어느 해양 공간에서든 통신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자전 수행 능력이라든가 무인 체계에 대한 어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발전을 이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함정에 적용되다 보면 현재 함 형상이 기존 거함 거포 시대에서 오늘날 스텔스 함정으로 변화해 온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군이 작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수출 경쟁력도 얻기 위해서는 실제 함정을 사용하는 해군의 역할과 역할이 커지고 또 의견이 잘 반영돼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간과 군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실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해군은 기술군이라는 명칭에 맞게 다양한 기술 병가들이 좀 힘을 모아서 일종의 기술 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